안녕하세요. 니하의 류기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상급 작문 파트 1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더자 사조입니다. 단어 보죠. 엔징, 눈이에요. 경성으로 읽어야죠. 삼성 뒤에 경성이니까 사도, 도레미파로 올려주는 거예요. 엔징, 헤이서, 검은색이죠. 숑마오, 판다예요. 자, 엔징, 헤이서더, 숑마오더, 더가 두 개인데 하나는 관형어를 나타내는 관형적 조사고 하나는 실사, 명사, 대명사, 동사 같은 데 뒤에 붙어가지고 주어나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더자, 관형적 자죠. 더자, 사조, 뭉치예요. 그래서 어떤 게 사조고 어떤 게 뭉친가 봅시다. 둘 중에 하나에 헤이서더 엔징이 될 수도 있고 숑마오더 엔징이 될 수도 있죠. 만약 우리가 헤이서더 엔징이라고 봅시다. 헤이서더 엔징, 검은색 눈동자는 판다 것입니다. 도 될 수 있죠. 그런데 판다의 눈동자는 검은색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해서 숑마오더 엔징 시 헤이서더, 얘가 것으로 해석되는 거고 얘는 의로 해석되는 거죠. 더자 사조에 대해서 잘 알아봅시다. 실사나 사조 뒤에 붙어지는 사조로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는 주어로도 쓰인다.参加 운동 후이 더, 운동회에 참가하는 사람을 의미죠. 사실은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운동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요 있습니다. 각국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둔 거죠. 두 번째는 목적으로 쓰이죠. 这是我的, 이것은 내 것이고 那是老师的, 저것은 선생님의 것입니다. 즉 주어나 목적으로 쓰인다. 세 번째는 수로로도 쓰인다. 명사 수로문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즉 깡비 谁的, 누구 거? 이렇게 되는 거죠. 他山东的, 我江苏的, 그는 산동 사람이고 나는 강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수는 고정적이다. 생략된 뒤의 명사, 겉 뒤의 명사는 앞뒤 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 신더, 새 책일 수도 있고 새 자전거일 수 있고 새 집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직업은 동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더로 쓰이는데 예절 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카이처더, 연시더, 教书的, 송신더, 칸먼더, 운전사 아저씨, 교사, 우체부 아저씨, 수위 아저씨, 그 다음에演员, 연기자죠. 연시더, 연기자죠. 이런 식으로인데 조금 낮춰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알고만 있지 사용은 하지 마세요. 자, 다시 봅시다. 더가 있으니까 이건 관형격 조사로서 의의 뜻이 된다는 거죠. 판다의 눈은 스 뭐뭐입니다. 눈동자는 검정색 것입니다. 스 헤이서 더라고 해가지고 더자 사조를 쓴 거다. 여러분들 한번 간단한 거니까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더자 사조의 주의사항, 동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더는 예절 바른 표현은 아니다. 직업을 얘기하는 거다. 카이차다 그러면 운전사, 이렇게 직업을 얘기하는 거다. 주의사항, 어수는 고정적이고 더의 뜻은 생략된 앞뒤의 문맥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나의 낱말처럼 취급된다는 거죠. 주로 쓰이는 거는 명사 수로문에서 수로로 쓰이는 건데 이 경우는 드물고 특히 출신 지역을 얘기할 때 많이 쓰이죠. 용도로 좀 목적어로 쓰이거나 아니면 주어로 쓰인다. 이것이 더자 사조다. 더자 사조라는 것은 실사나 사조 뒤에 더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로 검정색 것입니다. 것입니다는 쓰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더자 사조다. 주요 단어 봅시다. 엔징, 헤이서, 종마오, 판다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비교문 유엘라의 유해입니다. 단어 보죠. 수입핑 수준이에요. 상커 수업하다 유엘라 유해. 자, 조심해야 돼요. 부사죠. 점점 갈수록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부사는 부사어로 쓰이니까 뒤에 문장 중에 뭐가 와야 한다, 뒤에 수로가 와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금방 풀려요. 높다죠. 문제 봅시다.
水平수준他上课的说파는 越来越 자, 越来越 부서니까 뒤에 수로가 와줘야 된다. 수로 올 수 있는 거 까올로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뭐 있어요? 더 있죠. 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관형어로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관형어에 수식을 받는 중심어 수입이 와야 된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S가 된다. 주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V가 된다. 얘는 부사어죠. 그쵸? 얘는 관형어가예요. 그래서 관주 부술까지만 나오는 문장이죠. 해석하면은 타上课的水平 그가 수업하는 수준이 越来越高了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졌습니다. 아마 타는 교사이나 봐요. 문법 봅시다. 越来越 A는 갈수록 B하다. 이게 A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얘가 B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시간이 흐를수록 뭐하다는 거예요. 学习外语的人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越来越多了 대부분 뒤에 러를 갖고 있죠. 나날이 많아집니다. 라고 했어요. 부사어로만 쓰일 때는 수로는 형용사나 심리상태를 나타낸다. 진장나 이렇게 심리상태를 나타낸다. 越来越改变了 이런 동사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용할 때 주의점. 이미 정도가 깊어졌기 때문에 다른 정도부사나 정도보호, 수량보호를 가지면 안 돼요. 越来越十分热了 이런 식의 10번이나 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틀린 문장 고르기에. 자, 그 다음에 발전 혹은 변화를 나타낼 때는 문장 끝에 러를 보낸다. 天越来越黑了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발전이나 변화, 즉 이 러는요. 어기조사 러는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기조사들은 대부분 상대방한테 정보를 줄 때 쓰이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越来越가 부사어로 쓰인다는 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쉽게 풀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얘가 부사어니까 뒤에 뭐 와야 한다? 수로가 와야 하는데 수로로 올 수 있는 거 까올로밖에 없다. 자, 越来越 변화나 발전을 나타내는 거죠.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뭐가? 수준이 무슨 수준이 더 있으니까 관형어죠. 그가 수업하는 수준이 더 높아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사항 다시 정리합시다. 越来越 뒤에는 러가 오면은 상대방한테 정보를 전달한다. 어떤 정보냐? 발전이나 변화가 있다라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고요. 越来越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거, 헌이나 10번 같은 거 절대 쓰면은 안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요. 越来越가 부사어로 쓰였을 때 뒤에는 아무 동사나 막 오면 안 된다. 형용사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만 와야지. 越来越改变了 시간이 흐를수록 변했습니다. 이런 동사는 올 수 없다예요. 越来越는 시간이 흐를수록 A가 B하다. A는 주어라고 그랬죠. 주어 단어 다시 봅시다. 水平 수준, 上课 수업하다, 越来越 점점 갈수록, 高 높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베이자구입니다. 피동문이죠. 단어 보죠. 自行车 자전거예요. 베이 전치사죠. 이 전치사는 베이자구 피동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목적어를 안 가져도 되는 유일한 전치사예요. 물론 피동문의 게이도 목적어를 안 가져도 되죠. 다른 때는 다 가져야 돼요. 모든 전치사들은 치, 다리 사이에 놓고 타는 걸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처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다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타면은 앉아서 가니까 엉덩이를 앉아서 가니까 쭈어처라고 그러죠. 지처와 쭈어처 차이 구분하세요. 저, 걷다, 떠나다 라는 뜻으로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죠. 문제 봅시다. 띠디 쯔싱처 자, 베이자군데 명사성 성분 대명사나 명사가 두 개가 있다. 그럼 하나가 목적어가 된다고 봐야지 돼요. 하나가 주어가 되고 만약 이런 여기에 없다면은 하나가 대명사가 없다고 그런다면은 베이의 목적어가 생략됐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贝의 목적어가 생략된 게 아니에요. 자, 贝 갖다 놓고요. 第二个 문제
기타 성분, 동사와 기타 성분 왔죠. 자, 목적어가 누가 들어가느냐예요. 동생이 자전거에 의해 타고 갔는지, 자전거를 동생이 타고 갔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면 답이 나오죠. 自行车被弟弟骑走了. 자전거는 동생이 타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죠. 늘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가지고 머릿속에다가 심어놔야지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증가되는 거니까요. 자, 봅시다. 빼이자고 주어 빼이, 그 다음에 목적어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사 기타 성분을 쓸 수 있다. 자, 여기서 같은 문장인데 여기는 샤오왕이 생략되어 있죠. 那个病人被小王送到医院去了. 그 환자는 샤오왕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그 병자는 병원에서 옮겨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썼느냐? 밝히기 싫거나 혹은 누군가인지 몰라요. 혼미불상해서 누군가인지 모를 때는 안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타 성분이라는 거는 동사 뒤에 기타 성분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들 중국어 문법에서 기타 성분을 가져야 할 문장은 바자구와 또 완성태 러 그리고 이 빼자구 세 개만 꼭 기타 성분을 가져야 돼요.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 성분을 가져줘야 한다. 기타 성분이라는 건 동태조사와 각종 보호다. 그리고 기타 성분을 가지지 않으면 적어도 동사 자체가 결과의 의미를 지닌 쌍음절 동사여야 한다. 여기서 각종 보호 중에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능 보호는 못 써요. 왜? 빼자구는 이미 일어난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둘 중에 하나가 주어다. 그런데 자전거가 동생에 의해서 타고 간 거지 동생이 자전거에 의해서 타고 간 건 아니니까 自行车被 전치사니까 목적어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있으니까 써야죠. 그 다음에 동사 플러스 走了 기타 성분 결과 보호를 쓴 거예요. 自行车被弟弟骑走了.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사항 다시 정리합시다. 기타 성분이 필요하다. 빼자구에서는 뭐가 결과나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기타 성분으로 동태조사, 각종 보호,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능 보호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기타 성분을 가지려면 적어도 동사 자체가 결과의 의미를 지는 두 글자짜리 동사여야 한다. 빼자구 공식이요. 주어, 빼, 목적어, 동사, 기타 성분이다. 주요 단어 봅시다. 自行车 자전거죠. 빼 전치사고요. 치 올라타다, 走 걷다 혹은 떠나다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관형어의 종류입니다. 단어 보죠. is 의견, 의사, 의미, 뜻. 여기서는 뜻, 의미의 뜻으로 쓰였어요. 마우즈 모자죠. 츠 단어예요. 문제 봅시다. 什么意思? 帽子上的모자 위에 是이다. 那个词 저 단어는 자, 더 있으니까 관용격 조사니까요. 마우스 상대 那个词가 목적으로 오든지 그쵸? 是 뒤에 목적어가 와줘야니까 아니면 什么意思是 마우스 상대 那个词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무슨 뜻이 모자 위에 글자냐 그 단어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은 是什么意思 도대체 뭐야? 무슨 뜻이야? 라고 놔주고요. 그쵸? 의문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가 있으니까 중심어 那个词 이렇게 되겠죠. 帽子上的那个词是什么意思? 모자 위에 저 단어는 그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은 거죠. 우리는 앞에서 이미 관형어의 순서에 대해서 배웠어요. 我的 소유가 제일 먼저 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这两本 지시대명사 수량사가 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신마이더 더를 쓰는 관형어가 오고 그 다음에 뭐 잉원, 자즈 성격을 구분지어주는 성질이나 성격을 구분지어주는 명사나 형용사 관형어 더를 쓰지 않는 관형어가 뒤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시대명사 플러스 수량사가 다른 관형어하고 위치가 바뀔 때가 있어요. 소유일 땐 소유가 맨 앞에 오는데 이렇게 소유일 땐 소유가 맨 앞에 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뜻이 약간 달라져요. 제한성 관형어와 모사성 관형어가 있는데요.
제한성 관형어는 범위를 줄여주는 게 제한성 관형어예요. 묘사성 관형어는 중심어를 꾸며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떨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나 혹은 동사사조, 형용사사조가 지시대명사 올 때 있어요.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순서만 바뀌었지 단어로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는데 왜 그랬는가는 한 번 정도 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취업한다 그랬는요.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심어에 가까운 나그가 강조되어 있다. 저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나그 취업한다는 묘사성이죠. 저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이 왜 중심어에 가까우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면 좋다는 거죠. 다시 문제 봅시다. 是什么意思? 무슨 뜻이에요? 관형어? 중심어죠. 帽子上的那个词是什么意思?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일반적으로 관형어의 순서는 소유, 我的, 这两번 지시대명사 수량사의 순서로 오는데 접목사조나 동사사조가 올 경우에는 이 순서를 바꿔 쓸 수가 있다. 바꿔 쓰는 이유는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한성일 경우에는 나그렌이 뒤로 온다. 묘사성일 때는 츠판더가 뒤로 온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해 준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요 단어 봅시다. is 뜻이죠. 의미 뜻. 마우즈 모자고요. 츠 단어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정태보입니다. 단어 보죠. 디가오 동사예요. 제고하다, 향상시키다, 콰이 빠르다죠. 수学수학이에요. 만약 세다라는 동사가 되면은 얘는 삼성으로 읽죠. 수라고 있죠. 그래서 징일 수이수 그러면 돈이 많나 한번 세보세요 할 때 쓰죠. 정지 성적이죠. 문제 보기로 합시다. 자, 여러분들 더 있죠. 더 있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태보라고 그랬죠. 헌을 바로 뒤에다 갖다 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정태보면 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와야 하는데 뒤에 형용사가 왔으니까 앞에 동사만 와야 돼요. 여기서 동사 뭐 있어요? 디가오밖에 없어요. 자, 타더 관형어죠. 수시의 정지 수학 성적이죠. 타더 수시의 정지 디가오더 很快 그녀의 수학 성적은 매우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태보 약방의 감초처럼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미 발생했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동작이나 사건, 쉽게 얘기해서 쟤 참 빨리 뛰네, 뛰고 있는 걸 봤거나 아니면은 빨리 뛰었네, 이미 기록이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쓰는 게 이게 정태보예요. 평가, 판단, 묘사하는 성분으로 어떤 사람들은 상태보라고도 하죠. 자, 형태는 동사 플러스 더 플러스 형용사, 형용사죠. 형용사 동사 플러스 동사사죠. 자, 형용사일 때는 뒤에 형용사 사조가 안 나와요. 그래서 헌콰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동사가 온다고 그랬던 거예요. 주술사조일 경우에는 형용사 동사를 다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줄여놓으면은 동사는 모든 사조를 다 쓸 수가 있는데 형용사까지, 형용사는 동사사조나 주술사조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자, 더가 있으면 무조건 헌을 갖다가 붙여놔라. 이게 정태보예요. 그러면은 뒤가 헌콰이가 형용사 사조니까 부사 플러스 형용사 뭐가 온다? 동사 T가 온다는 거죠. 그럼 됐잖아요. 관형어니까 중심어 와야 하고. 타더 수시의 정지 그녀의 수학 성적은 T가 오더 很快 굉장히 빨리 향상되었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정태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되지만 동사일 때는 형용사, 형용사사조, 동사, 동사사조, 주술사조 다 와요. 형용사일 경우에는 형용사나 형용사사조가 모두 오고 동사, 주술사조만 오죠. 정태보라는 거는
이미 발생하였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동작이나 사건, 달리기 얘기했어요. 빨리 뛴다. 보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아니면 기록 보고 빨리 뛰었네. 기록 보고 한다. 그래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는 동작이나 사건을 평가, 판단, 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提高得很快 봐요. 동사 뒤에 더 있고 헌이 있죠. 이게 정태보의 기본 폼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주요 단어 다시 한번 봅시다. 提高 향상시키다, 快 빠르다, 数学 수학이죠. 정지 성적이에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Q&A 파트에서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